자, 이번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민생 현안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오랜 동료였던 송영길 전 대표 귀국 관련해서도 몇 마디 하셨고 또 게다가 이제 순방까지 가가지고 겸사겸사 모셨습니다. 네. 그 역순으로 여쭤볼게요. 우선 윤 대통령 미국에 가셨는데 역대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대체로 예상 가능한 결과들을 가져오잖아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떻게 될까 진짜 하게 되나? 그리고 뭐 반도체나 전기차나 이런 거 뭐 좀 얻어오는 게 있을까? 오히려 다 털어놓고 오는 거 아닐까? 일본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에 일본 이후에 미국 가시기 전에 주변에 얘기하기를 거의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 대부분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사고가 그렇죠. 났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대통령실에 사실은 외교 전문 라인들 쭉 빠지고 이제 사적 라인이 또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외교 라인이 다 빠졌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번에는 그냥 일종의 경계망이 풀린 상태에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막을 사람조차 없다. 네. 내부에서. 그랬는데 그런 예상을 또 뛰어넘어서 가기 전에 그냥 비행기에서 우리가 도착도 전에 이번에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 이거를 보면서 참 놀라운 형국이 된 거죠. 가기 전에 사고가 난 건 처음이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가기 전에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할까? 포탄이 폴란드까지 간 것 같긴 했는데 도청 내용도 그렇고 그게 이제 폴란드 총리가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인터뷰하면서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줘야 된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 못하게 돼 있다. 지금은 제3국 재수출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압박해서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 지금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도청 문제도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정부 대변인들이나 얘기한 걸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톤으로 그렇죠. 약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이냐면은 한국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라든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테크니컬리 at war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군수품 관리법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에서 얘기하는 대로 언제든지 전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군수품 관리법상 지켜야 할 군수품 관리 비축 물자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60일인데 지금 과연 그걸 지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국에 보내는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에서 지금 저희 당과 김병주 의원이 이제 국회 동의를 얻는 쪽으로 군수품관리법하고 방위사업법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과연 휴전 상태의 국가에 맞게 지금 그냥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주 드라이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 거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비축량 50만 원 그 자체가 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의 보도가 맞다면 그 자체로 현재 위법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짚지 않고 사실은 가는 것이 굉장히 국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포탄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뭐 여유 있게 여기저기 막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비축 물량을 뺀 것에 대한 지적이고 또 하나는 연결해서 그런 우리 그 분단국 교전 상황 잠재적인 교전 상황인 교전이 잠시 중단된 우리나라가 현재 교전적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는요. 우선 우리 동맹이 아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유엔에서 무슨 국제적으로 참전한 케이스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소련 일부였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적국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유엔이나 나토나 미국조차도 직접 군사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너무 생뚱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외교적 군사적 부담이 직접적이잖아요. 러시아가 직접 북한에 무기 보낸다고 하고 경제 제재도 하겠죠. 뭔가. 일부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은 북이 러시아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접 사람이 갈 수 있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람 무기뿐만 아니라 사람끼리 부딪히는 대리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기 보내면 북한도 자기 포탄을 무기 갈수 러시아에 있고 보낼 사람까지 것이고. 뭐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딱 그 우리가 불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지금 저희가 당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결국은 외교라는 게 전체적인 균형적 사고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균형적으로 보는 거고 다만 외교는 국내 정치보다 조금 더 많이 균형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 균형 감각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여기를 보면 저쪽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대통령이 그렇다더라도 대통령실이 그걸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건데 결국은 왜 대통령실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서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 그거를 이제 덮을래다가 예. 좀 망신했잖아요. 예. 전 그걸 보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이 들던데 지난번에 날리면처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건 무슨 주어가 빠졌네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망신을 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여당에서 생각할 때도 이거는 오역 또는 가짜 뉴스입니다. 악선동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황당하게 잘못된 얘기를 대통령이 한 그런 거예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줬을 뿐이지 거의 태영호, 김재원 수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징계 수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게. 만약에 민주당이 그랬다면 일제히 공격했겠죠. 아니 그럴 저게 정도의 대통령이 발언이죠. 아니었다면은 저건 예. 징계 대상이죠.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나의 이 본의를 있는 그대로 설파해야지 이거를 오역했다고 얘기하냐. 양쪽 어느 한 군데서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을 징계하거나 당이 대통령을 징계하거나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저게 아니 내가 한 말인데 왜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징계하거나. 역으로 보면 이번에 여당이 저는 간만에 큰일 하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저렇게 쉴드를 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황당한 말을 했다는 걸 입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런 데다가 저게 이제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지만 뭐 워낙 독일과 일본 케이스가 워낙 역사적으로 다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지식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풍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 자체도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은 여당의 풍토가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 못하고 건의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되면 그냥 실드 쳐주기 바쁘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 돌아온 다음에 정상이라면은 어느 한쪽은 징계 대상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민경욱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윤 대통령이 저게 진심인데 네. 진심으로 국민과 다르게 생각하고 국민을 교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당이 그거를 못 받아주고 오역했다고 했니? 지금 이렇게 친 거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의 진심은 그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당은 아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나갔다가 큰일 난다는 걸. 적어도 최소한 상식적 사고는 여당을 여당은 이제 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한 건데 거죠. 예. 아마도 대통령은 왜 내 말을 설명해야지 나를 오역이라고 했냐고 굉장히 속으로는 뿔이 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아니 왜 내 말을 안 했다고 그래 하고 징계를 해야 되겠어요 부하 직원들을. 아니, 본인이 진심이라니까. 또 한 가지 그 넷플릭스를 이제 한미 동맹에 연결해서 한미 동맹 때문에 투자 받았다고 연결하고도 공생하지만 그건 차차고라도
대통령 부인이 중간에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혔잖아요. 워낙 컨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는 그 자체가 기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중간에 그 보고를 받을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데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최근에 한번 확인을 저희도 해보고 있는데 어느 기사에선가 예. 대통령이 이제 부인을 국정 좀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파트너는 우리가 이제 무도회 같은 데 가서 파트너 뭐 이런 경우 외에는 뭐 국정 파트너라는 거는 보통 야당을 쓰잖아요. 근데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게 이제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부터 우리 그 대통령의 부인께서 일종의 에바 페론을 롤모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었어요. 패션은 제클린 케네디를 모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조금 더 권력적인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 권력에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다른 영부인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웃음의 거리로만 볼 일은 아니다. 국정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책위 의장 되기 전에 대통령 3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용산을 이전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그거를 낼까 하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한 가지를 붙여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까지 해서 4법으로 준비를 해서 이걸 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괜히 농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니까 미국은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우리와 관점이 좀 달라서 상당히 이제 공적인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저는 이걸 국민적인 토론을 붙여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공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한다면 어느 영역인가 그리고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공적인 관리 대상 안에 주시 대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렇게 케이스를 놓고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술 먹으면서 하는 우리가 얘기로서가 아니라 과연 현재의 국정이 정상적인가를 놓고 국정 파트너론까지 나오는 바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사정만 보자면 공동 정권이라고 하는 게 농담이 공동 아닌 거예요. 정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중에서는 사실은 저 배우자가 더 권력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동 정권 중에 VIP 1이 부인 아니냐. 근데 이게 농담만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예. 실제로. 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굳이 한마디를 꼭 하셨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꼭 했어야 됐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날 늦게 들어가서 저거를 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는 어쨌든 본인이 이제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그 룰을 지금 당이 이제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할 시점에 그 룰을 본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 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당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중심으로 쓴 거고. 본인이 세웠던 원칙이었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측면에 쓴 거고 어쨌든 탈당이라는 게 정치인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정치를 어렵죠. 더불어 민주당에 쭉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마음이 딱하기도 하고 해서 인간적으로. 제가 송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늘 좀 주요한 평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발음은 안 한 좋아요, 건데 늘 책을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이번에도 영어 원서 빨간 거 일부러 들고 예, 왔다는데 예.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기사에서는 그 중에 이제 다른 아주 조금 지엽적으로 됐던 것이 화제가 돼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고 이게 이렇게까지 그렇구나 기사가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그 글을 보시면 주 포인트는 탈당해서 돌아온다는 거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 사실은 그 얘기였어요. 그 한동훈 장관 패러디한 거 맞죠? 빨간 책 일부러 왼손에 들고 왼손에 코트.
패러디까지는 모르겠어요. 송 대표가 그 정도로 유머 감각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송 대표가 하는 유머가 대부분 실패하는데 이번에 성공한 것 같은데 전 송 대표의 유머라고 봤는데 자 이제 정책위 이장이시니까 이것도 뭐 여쭤봐야죠. 양곡법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관업법 혹은 방선법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참 이렇게 짚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통상적 정서는 간호법은 워낙 공감대가 사실은 넓습니다. 예. 물론 지금 직역단체의 반발도 있지만은 그 내용들은 간호법 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다른 직역단체의 요구는 윤석열 후보의 예.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돼 있고 다른 직역단체의 요구는 이후에 하나하나 또 다른 방식의 개정안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예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여서 공약이기도 했고 여야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의료법에 대해서는 소위 성범죄 등 정도까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면허를 연관시켜서 취소시킬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일반 사기 교통 것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간호법은 워낙 이거는 이견이 없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좀 그걸 의료법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간호법 갖고 그러니까 의사협회 내에서도 의료법에 사실 내심 관심이 더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율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율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런 쪽에는 또 얘기가 없고 간호법은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양곡관리법도요. 여당에서 강제매수법이라고 프레임을 붙였는데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제로 다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른바 도덕적 해이 즉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보전해 줄 거라는 걸 예상해서 쌀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일부러 지은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해당 안 한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있지도 않은 강제매수법이라고 프레임을 걸어서 강제매수법이라고 때리고 거부한 거예요. 야당이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막아야 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미숙한 대결주의 같은 게 병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병처럼 퍼져 있지 않을까. 자, 김민석 의원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